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기 좋은 나라 10개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일하기 좋은 나라 10개국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도 홍콩 상하이뱅크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 10위는 바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수당이 참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9위는 영국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즉 경력 관리가 가능한 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8위는 홍콩이고요. 7위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일과 삶의 밸런스가 참 좋다고 합니다. 6위는 싱가포르인데 여기에서 근무하면 승진이 빠르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5위는 노르웨이이고요. 4위는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도 주택, 의료, 수당이 다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3위는 스웨덴이고 2위는 독일. 독일은 고용 안정성이 최고라고 하네요. 1위는 또 똑같은데요. 스위스입니다. 소득과 일과 삶의 밸런스가 최고랍니다. 살기 좋은 나라 1위도 스위스였는데 스위스가 2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해외에서 일을 찾는 실제적인 사례와 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아세아 비즈니스 센터의 방정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해외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이야기가 가봐라. 네네. 가봐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죠. 요즘 책이나 이런 게 너무 막 많이 나와서 되게 네네. 그런 것처럼 아름답잖아요. 네네. 동영상만 봐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또 현혹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는데 그게 또 나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좋은 네네.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해외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 진로 찾기 관련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자신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 갔어. 내 꿈대로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언어를 현지인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 현지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과연 우리 한국인이 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잖아요. 네네. 그 외국인들이 좀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을런지 좀 네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지에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렇죠. 사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일단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는데 일단 그 해외 국가에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거기를 가면 엄연히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재능이 있어도 하기 힘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가서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렇죠.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그렇죠. 도지사가 된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거의 그런 그렇죠. 이제 최고위직 공무원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이게 좀 약간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건 이제 가능한데 제가 이제 아는 그 사례 중에서 일본 쪽입니다. 이제 한국 남자분이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일본 어떤 약간 지역에 가셨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런 관광 이런 걸 유명을 해서 한국 분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들 찾아오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비즈니스 기업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런 외국인들의 문의나 어떤 이제 그런 거를 더 잘 응대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그냥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어는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지만 한국어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특별 채용이겠죠. 그런 식으로 고용 채용을 해서 현지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게 가능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추세는 계속 이제 워낙 이게 지금은 그런 전 세계 물리적 거리가 좁혀졌기 때문에 네네.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외국인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이제 그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운도 좋았고, 네, 그렇죠. 좀 운도 좀 좋고 그런 거 좋았고 있죠. 그랬던 예, 것 예. 같아요. 네네. 근데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아마도 그렇게 기회가 그 일반 사기업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예. 네,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은, 예, 네, 또 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네. 이제 외국에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계 기업들이 이제 위상이 높아져서 네네네네네. 많이들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곳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예전에 그 대우 그룹을 하셨던 예. 그 김우중 회장님 계시는데 이제 뭐 그룹에서는 더 이상 그룹 일은 안 하시지만 이제 네네네.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라는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뭐 그 학생들을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예를 들면은 거기 현지에 가서 학생들이 뭐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나라 뭐 문화, 뭐 경제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언어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거기를 다 이제 과정을 잘 끝내면은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취업률이 뭐 한 거의 80~90%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준비된 인재를 찾는 한국계 기업 수요는 뭐 아마 그 상당히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입학하기는 그런데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정보 찾는 법이라도. 네, 거기는 이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예. 이게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단체들이 그 민간에 사는 것도 있고 정부에 사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해외 취업의 어떤 정보를 찾거나 루트를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인도에서 이제 젊은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인도 청소년들에게 이제 교육봉사를 네, 하고 네, 네. 계셨어요. 이제 낙후된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삼성에서 뭔가 작은 어떤 루트가 필요했대요. 네, 이게 네. 어떤 뭐랄까 물량 기지 같은 아주 작은 게 네. 필요했는데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도 그런 일도 있구나. 좀 운도 좀 좋으신 것 예, 같고요. 예. 그래서 네네. 거기서 이제 밤에는 선생님, 낮에는 삼성전자 직원 뭐 이렇게 일을 네. 하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 네네네. 들었는데 참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에 맞습니다. 뿌리가 안 내리는 곳이 없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 말고 현지 기업 얘기를 좀 네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현지 국가 취업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요건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동남아시아랑 인연을 맺게 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제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했는데 제가 그 교육 쪽 취재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흔히들 그 MBA라고 하는 그런 경영대학원 그 한국형 그런 경영대학원 어떤 평가 프로젝트를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대학 평가기관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를 맡아서 한 1년 넘게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좀 그쪽이랑 저희랑 이제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오퍼를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 한국이 아시아에서 그 당시 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뭐 한국을 잘 알고 한국 교육 문화를 잘 알고 좀 언어도 좀 되면서 싱가포르에서 일할 그 마음이 있는 그런 한국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뭐 저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오퍼를 줘서 저도 이제 그때 물론 뭐 기자 생활이 나쁘진 않았지만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어갖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현지 국가의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뭐 현지 국가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뭐 한국에서 그런 좀 경력이나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스페셜티나 엑스퍼티즈를 살려서 현지 국가에 있는 기업에 이제 뭐 그건 신입 사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지 국가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그냥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가면 제가 이제 한 19세 청년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하철을 내리면 뭐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뭐 정보지 같은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걸 봐도 좀 취업이라든 정보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좀 잡을 연다라 뭐 진로를 연다라는 거에 대한 게 좀
문호가 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쪽 나라들에도 그 한국 같은 그런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경력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수준이 있는 그런 뭐 헤드헌팅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같은 거를 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나가 있는 그 한국 대사관이나 그런 뭐 한국 코트라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 통해서 어떠한 뭐 현지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 이러한 직업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잡 공고들이 올라오거든요. 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정보를 좀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현지 국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 떠나지 않고도 네네. 인터넷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네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네. 그럼 또 이제 해외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가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대부분 해외 취업하면 다국적 기업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애플, 구글 뭐 이런 네네네. 걸 보통 바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그 제 주변에서 한 사례 두 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첫 번째 친구는 그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P&G라고 예, 그 예, 유명한 예, 예. 그 소비재 제품 만드는 그렇죠. 그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친구도 한국 P&G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일을 하다가 그 싱가포르에 이제 그 보통 그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그런 본부를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러한 포지션을 있는 사내 직원들 중에서 이런 포지션에 맞는 인재를 찾는다는 공고가 올라왔고,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갖고 싱가포르로 근무지로 옮겼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간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계속 싱가포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회사 내에서 옮겨간 경우고, 그 또 한 명 친구는 그 친구도 원래는 이제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찌감치 또 싱가포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헌팅 회사라고 하죠. 그런 이제 사람 찾아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그 나라에 이제 보면은 그 OBS라고, 물론 싱가포르계 은행이지만 뭐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니까 다국적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따고, 본인이 또 금융 지식도 준비를 해갖고 지금은 OBS 은행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OBS 은행 역사상 그 최초의 한국인 직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인데 들어가서 또 이제 여성 특유의 그런 약간, 그때 뭐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좀 소통이 뛰어나고 또 고객 응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잘 살려갖고 지금 이제 뭐 자리도 잘 잡고, 거의 그런 약간 희귀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이제 그런 차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취업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그 현지 국가에서 취업을 하면 이제 국가당 물가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월급 차이가 좀 나지요. 네네네. 얼마 보통 이제 뭐랄까 이런 걸 좀 대졸 이제 초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얼마고 베트남 얼마인지 좀 궁금하네요. 대충 대략 그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냥 일반 신입직으로 들어오면은 뭐 좀 업종이나 뭐 하늘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한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을 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건 이제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물가와 이런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 뭐 인도네시아 물가 같은 경우가 한국에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게 한 3분의 1, 뭐 4분의 1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값이나 뭐 외국인들이 가는 레스토랑 한국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 어떤 기업이나 현지 회사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정식 직원 오퍼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그 친구 상담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그런 초봉이 솔직히 좀 많이 작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 본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만큼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막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가 제시가 되니까 그 친구들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그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뭐 그런 집이나 이런 거나 지원을 해주니까 아마 별다르게 비용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없을 테니까 그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제 전문가나 그런 걸 꿈꾼다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몇 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이제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뭐 현지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으로 또 이제 옮겨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뭐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월급은 좀 그러니까 물가가 있으니까 한국보다 네. 좀 특히 작지만, 그 현지 네네. 기업을 들어가면 그렇고요. 근데 만일 뭐 정말 다국적 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하면은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뭐 네네.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수당도 다 따로 나오고 뭐. 네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보다는 현지 국가 취업할 때는 좀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될 것 같은 네네, 생각이 좀 현실적인 많습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취업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창업도 생각을 네네네.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제주도인가요? 뭐 청년들이 이제 뭔가 도시를 위해서 뭔가 작은 걸 청년들이 창업해서 되게 잘 된다는 뉴스를 본 적도 네네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 청년들도 인도네시아는 관광객들을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데리고 이제 무슨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창업에 대한 어떤 열망도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 창업하기라는 건 취업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떤 도움들을 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국가로 간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훨씬 힘들 수밖에. 그렇죠. 그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창업도 그냥 나 뭐 당장 뭐 어떤 나라에 가서 나 그냥 사업 시작할래 그렇게 하는 거는 한국도 힘든데. 네, 정말 좀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지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좀 조금 안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현지에 있는 그런 현지 기업이나 한국 기업 들어가서 좀 이제 문화나 그런 걸 좀 배운 현지의 그런 이제 비즈니스 프랙티스라든지 환경을 좀 배운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훨씬 가능성을 높이는 일일 것 같고 그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뭐 동남아시아 뭐 심지어 미국 일본 다양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템을 갖고 가서 해갖고 그거를 성공하시는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현지 상황에 맞춰서 바꾸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 성공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인내하다가 버티면서 이제 좀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창업은 정말 힘들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뭐 워낙 한국에서 이렇게 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금은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이 거의 뭐 국가적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기관 뭐 지자체들 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학생들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그렇죠. 하거든요. 너무 많더라고요. 도시바대에도 있고 뭐또 네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은 이제 자기 어떤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창업 대상 국가에 가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만약에 창업을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네네. 하면 이제 프랙티스 기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지화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대충.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다 내가 외국에서 좀 쌓아서 뭔가 하고 싶다. 네네네. 예를 들면 뭐 힘들겠지만 발리에서 자전거 프로를 하고 싶다라는 네네네. 생각도 뭐 작은 네. 창업이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한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뭐 다르겠죠. 또 네, 이게 다르고 일반할 수는 또 없는 얘기인데. 그 기간 또 얼마나 밀도 있게 깊게 보냐에 따라 그렇죠.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최소 6개월은 6개월에서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1년 정도는 네. 현지를 좀 이렇게 정말 발바닥에서 땀이 날 정도로 좀 발품을 팔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뭐 모든 국가에서 그러진 않은데요. 그 코트라나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 상당히 그런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그런 조건으로 그런 청년 창업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약간 조그만 사무실도 좀 임대를 해주고요. 특정 현지에서? 기간 네네네. 그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지에서 이제 알아야 될 뭐 법률적, 세무적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교육도 좀 시켜주고 좀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어갖고 그런 것도 좀 최대한 활용하시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업자 등록 뭐 중국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업자 등록증 내려면 뭐
한 달이 뭐예요? 뭐 6개월 기다렸다 막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 네. 뭐 아시아 국가 이제 가보셨던 뭐 곳들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 경험으로는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더 빨랐고요. 정말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런 게 잘 되는 나라인 것 같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솔직히 쉽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쉽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고 가면은 비싼 수험료를 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인터넷에서는 하는 과정만 있지 그 기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기간도 안 나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약간 맞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막 부닥치고 막 되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여기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좀 약간 현지에서 미리 그런 알아보는 기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좀 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통되게는 현지를 꼭 경험해라. 네네네. 라는 얘기가 계속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시장이 유망하고 아이템이 좋아도 또 본인이랑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가서. 네네.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 뭐 종교, 음식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도 네네. 다르죠. 그럼요. 그 흔히들 뭐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내에서는 뭐 동남아에서 그냥 하나의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동남아에는 11개 나라가 다 다르거든요. 종교부터 해갖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애착이 가고 본인이랑 잘 맞는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그 좀 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알려면 정말 돌아다니는 수. 네, 그거는 진짜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알기는 힘들고요. 아직 뭐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이나 아직 뭐 이렇게 좀 건강하고 시간도 있으니까 방학 때 뭐 배낭 하나 메고 좀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 확실히 아마 이게 시야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해외에서 취업하면 장점이니까 해외에서 살아본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인생이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제 그렇죠. 네. 죽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체득하고 하는 게 이제 뭐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보시기에 해외에서 취업을 한다, 해외에서 창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인생의 교훈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저만 해도 사실 그 싱가포르로 나가기 전에 한 6년 반 정도 이제 7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도 그 제가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 아직 어린 나이에 그 정말 다양한 경험을 포괄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국 내에 국한된 경우였고 그렇죠. 물론 출장도 다니고 그랬지만 뭐 출장 며칠 갔다 온 게 그렇게까지 막 크게 시야를 넓혀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에서 아예 그냥 살면서 일을 하고 뭐 현지인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또 다른 삶의 방식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런 우물한 개구리였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동남아 쪽에는 그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초등학교를 교육시키고 인도네시아에서 뭐 중학교, 싱가포르에서 고등학교, 대학원을 처음부터 그런 약간 그런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그런 인재를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예 로드맵을 짜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맞게 뒷절해지지 않게 그렇게 본인 그리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해외를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재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글로벌화 맞습니다. 인재인데 그런 걸 이제 좀 걱정하시거나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좀 이제 아이들한테 좀 권할 수도 있고 좀 은연중에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투장 짐 로저스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2007년인가 이제 뭐 아시아의 시대를 예견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예 싱가포르로 와서 이렇게 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뭐 그분이 뭐 약간 뭐 그분이랑 항상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뭐 누구나 인정하는 투자의 대가가 이렇게 본인의 아예 집을 옮겨올 정도면은 지금 이제 아시아가 정말 핫하고 그런 각광받는 지역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뭐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게 허락한다면 미국 뭐 안 되면 유럽 그런 뭐 호주 선진국들로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음. 그 나라한테 배울 게 많은 건 사실인데 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힘의 추가 아시아로 좀 옮겨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뭐 그동안 그쪽으로 뭐 10을 투자하셨다면은 이제는 그 중에 한 5 정도는 혹은 뭐 3, 4 정도는 좀 아시아 쪽으로 투자를 하셔갖고 그런 아시아 쪽에 대한 학생 그 자녀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름휴가, 겨울휴가 가고 뭐 골프 치러 가시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좀 싸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소비 시장이 커지고 맞아요. 중산층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세계 어떤 경제 블록으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성장하는 시장에 당연히 기회도 많을 것이고 또 한국과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깝고 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다행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강하고 이런 게 사실 놓치기 되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자녀들을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아마 향후에 더 정말 멋진 그런 글로벌 시민으로 인재가. 성장하는 인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저도 솔깃하네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어디 관광지 하나가 떴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 갔는데 이건 베트남 아니었다고, 한국이었다고.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뭐라 그럴까? 이제 부산에서 한국인 만나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그렇죠. 만나는 게 네. 더 자기도 놀랬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해외에서 이제 진로를 찾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더 큰 꿈을 꾸는 것은 아마 시대적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꼭 성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